와, 바보 친득이다. 바보 칠등이 잡아라. 바보다. 바보 아니, 이 바보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아이고, 속 터져. 바보. 정말 바보였을까요? 오늘 밤도 기대되는군. 하지만 이 남자 밤마다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몰래 사라지는 그 남자. 도대체 밤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꿀단지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명망 높은 선비 집안이 있었습니다. 박진사댁. 박진사는 청렴결백하고 학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10살 된 아들 정원이가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효심이 깊은 아이였죠. 아버지, 제가 커서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하하, 그래. 우리 정원이가 훌륭한 인재가 될 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는 최씨성을 가진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특히 박진사 댁에 비옥한 토지와 선산이 탐났죠. 여보, 박진사 땅만 손에 넣으면 우리가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될 텐데. 최 부자의 아내 최씨 부인은 남편보다 더 욕심이 많고 음흉한 여자였습니다. 땅을 팔라고 했더니 안 판다고 하지 않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최씨 부인은 독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관가에서 보관하던 세금이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세금 자루가 박진사의 집 헛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왜 세금을 훔치겠습니까? 박진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게다가 증인까지 있었습니다. 최씨 부부가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었죠.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박진사 어른께서 밤에 몰래 세금 자루를 옮기시는 걸. 저도 봤습니다. 박진사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어린 정원이는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쁜 짓 안 하셨어요. 아버지. 정원이의 어머니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부는 관가의 관리들까지 매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진사 부인, 이제 포기하시오. 남편은 곧 귀향을 가게 될 것이오. 그리고 최씨 부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당신 집의 토지 문서를 모두 넘긴다면 남편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주선해드리지요. 아니, 그게 무슨... 안 그러면 남편은 귀향지에서 죽을 겁니다. 선택하시오. 결국 박진사의 아내는 눈물을 머금고 모든 토지 문서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최씨 부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귀향길에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원이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자리에 눕더니 며칠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눈 떠요, 어머니. 10살 어린 정원이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최부자마저 갑자기 죽었습니다. 과식으로 인한 급사였다고 했지만 그날 밤 최씨 부인의 방에서는 의심스러운 약 냄새가 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남편까지 제거하고 모든 재산을 혼자 차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최씨 부인은 최의 과부가 되었고 박진사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정원이는 친척 집으로 보내졌지만 이놈아, 밥이나 축내는 주제에! 친척들도 가난한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정원이는 온갖 구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최가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를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정원이는 어느 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원이가 아니었습니다. 칠뜨기라는 바보 머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는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외모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머리를 덥수룩하게 기르고 일부러 등을 굽히고 다녔으며 말투와 걸음걸이까지 바보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최 과부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뭐냐? 칠뜨기요. 나이는? 20살이요. 허허. 칠뜨기는 입을 벌린 채 침을 질질 흘리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쯧쯧. 완전히 바보로군. 뭐 바보라도 일은 시킬 수 있으니 데리고 있지 뭐. 최가부는 칠뜨기를 거의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머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칠뜨기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이렇게 느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산을 오르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외양간을 청소하고 밭을 갈았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하루 세 끼를 먹었지만 칠뜨기에게는 개밥 그릇에 남은 찌꺼기만 던져줬습니다. 바보 놈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히히. 다른 머슴들도 칠뜨기를 놀려댔습니다. 야, 칠드가! 1 더하기 1은 뭐냐? 셋. 하하! 이 바보야! 둘이지, 둘! 칠뜨기는 그저 희죽희죽 웃기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를 갈면서도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때가 되면 기회가 올 것이야. 밤이 되면 칠뜨기는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니, 자는 척했습니다. 최과부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최가부님, 제발 기한을 1달만 더 늘려주십시오. 돈을 꼭 갚겠습니다. 안 돼! 약속한 날짜에 못 갚으면 땅 문서를 내놓아야지. 하지만 저희 아이가 아파서 약값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장 내일까지 안 갚으면 땅을 빼앗을 거야. 이웃집 과부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칠뜨기는 이 광경을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악독한 여자. 1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군. 또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최가부님, 제 아버지가 빌린 돈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원금의 3배를 갚으라니. 이자가 높으면 왜 빌렸어? 계약서에 도장 찍었잖아. 하지만 시끄러. 한 푼도 못 깎아줘. 못 갚으면 너희 집을 빼앗을 거야. 최가부는 사람들을 고리로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칠뜨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기억하겠다. 모두 기억하고 기록하겠다. 최가부는 칠뜨기에게도 특히 가혹했습니다. 야, 바보 놈아. 이게 뭐야? 밭을 이따위로 갈았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다시 해. 최가부는 칠뜨기의 밥그릇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오늘은 저녁 없다.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마님. 칠뜨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면. 칠뜨기의 진짜 인생은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칠뜨기는 헛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낮에 바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헛간 바닥에 널빤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깨끗한 선비복, 붓과 종이, 그리고 여러 문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칠뜨기는 선비복으로 갈아입고 헛간을 빠져나왔습니다. 깊은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 칠뜨기는 그림자처럼 최 과부의 집을 나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의 외진 사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가 많네, 만석이. 만석이는 옛날 박진사 댁의 종이었습니다. 정원이가 어릴 때부터 그를 돌봐주던 충직한 사람이었죠. 박진사 댁이 몰락한 후에도 그는 정원이를 찾아내 함께 복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도련님, 오늘 새로 알아낸 정보가 있습니다. 말해보게. 최가부가 3년 전에 김참봉의 땅을 빼앗을 때 땅 문서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만석이가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원이는 문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좋아. 이것도 기록해두지. 정원이는 붓을 들어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10년 동안 최가부가 저지른 악행의 목록. 그녀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칠뜨기로 위장해서 최가부의 집에 들어간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직접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죠. 도련님,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관가에 고발하십시오. 아니야. 아직 부족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최과부는 관가의 관리들과도 연결되어 있어. 그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그녀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필요해. 정원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0년 전 최과부는 분명 우리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어.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 죽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면 그 증거만 찾으면 돼. 최과부는 꼼꼼한 사람이야. 분명 어딘가에 그 증거를 숨겨뒀을 거야. 정원이는 매일 밤 최가부의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낮에는 바보 머슴으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일했지만 밤이 되면 최가부의 방, 창고, 곳간을 조용히 수색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원이는 최가부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최가부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정원이는 조심스럽게 방을 살폈습니다. 장롱, 옥괴, 서랍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장롱 뒤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비밀 공간이었죠. 정원이는 조심스럽게 그곳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원이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문서를 보는 순간 정원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건 그것은 10년 전 박진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최가부가 짰던 계획이 낱낱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누구를 매수했고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 최부자를 독살한 계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거야. 정원이는 급히 문서를 베껴 썼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최가부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악몽 속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크크, 박진사. 내 꼴 좀 봐라. 정원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10년을 기다렸다. 이제 당신이 대가를 치를 차례야. 하지만 정원이는 몰랐습니다. 최가부가 이미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최가부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였습니다. 최가부는 살짝 눈을 떴습니다. 달빛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지? 그림자는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최가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한 사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칠뜨기! 최가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칠뜨기는 항상 헛간에서 자는데 왜 밤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는 걸까? 다음 날부터 최가부는 칠뜨기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칠뜨가! 네.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냐? 저는 헛간에서 잤는데요.
히. 칠뜨기는 여전히 바보 같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상해. 분명 내가 본 건데. 최 과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 과부가 자신의 방에 들어갔을 때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장롱의 위치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최 과부는 급히 장롱 뒤의 비밀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상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서도 그대로. 내 착각인가?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 과부는 잠을 자는 척하며 지켜봤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역시나 칠뜨기가 헛간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역시 이놈이 밤마다 어딘가 가는구나. 최 과부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칠뜨기의 뒤를 밟았습니다. 칠뜨기는 마을을 빠져나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 바보 놈이 이 밤에 산에는 왜 가는 거지? 최 과부는 거리를 두고 뒤를 쫓았습니다. 산길은 어둡고 험했습니다. 최 과부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호기심과 의심 때문에 계속 뒤를 쫓았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칠뜨기는 깊은 산속의 외진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당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런 곳에 사당이 있었나? 최 과부는 숨을 죽이며 사당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최 과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곳에는 칠뜨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선비복을 입고 반듯하게 앉아있는 한 남자. 그의 눈빛은 낮의 칠뜨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지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김참봉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참봉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좋아. 이제 증인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해. 도련님? 최 과부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련님? 칠뜨기가 도련님? 정원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최 과부가 우리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을 때의 계획서도 찾았어. 남편을 독살한 증거까지 있어. 그렇다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내일 아침 관가에 모든 증거를 제출할 거야. 정원이가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최 과부, 그 악독한 여자가 지난 15년 동안 저지른 모든 악행, 땅 문서 위조, 살인, 고리대금 모두 밝혀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최 과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칠뜨기의 얼굴. 자세히 보니 낯이 익었습니다. 이 얼굴 어디서 봤더라?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박진사가 끌려갈 때 울부짖던 그 어린아이. 이럴 수가. 박진사의 아들 정원이. 최 과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어. 그리고 바보로 위장해서 내 집에 잠입해 있었다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한 말, 한 행동 모두 저 놈이 지켜봤다는 거야? 최 과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발이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바삭. 누구냐? 정원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 과부는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지만 거기서! 만석이가 재빨리 뛰쳐나와 최 과부를 붙잡았습니다. 놓으라고! 최 과부는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만석이는 최 과부를 사당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정원이가 천천히 최 과부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 과부, 너, 정원이?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제 이름을. 정원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십시오. 증거는 모두 있습니다. 정원이는 책상 위에 문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당신의 비밀 상자에서 찾은 계획서, 우리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계획이 낱낱이 적혀 있더군요. 최 과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을 독살한 증거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요? 정원이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왜 그 문서를 벽 뒤 비밀 공간에 숨겨뒀습니까? 최 과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발 살려줘. 최 과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돌려줄게. 땅도, 돈도 다 돌려줄 테니까 살려만 줘. 정원이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돌려준다고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돌려주시겠습니까? 그건 제 아버지의 목숨은, 어머니의 목숨은? 정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며 당신의 구박을 받을 때마다 죽고 싶었습니다. 정원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최 과부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돈을 줄게. 얼마든지 줄게. 돈이라고요? 정원이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정원이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관가에 제출할 겁니다. 당신이 지난 15년 동안 저지른 모든 죄악, 정원이는 최 과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땅 문서 위조, 고리대금, 횡령, 그리고 살인, 안 돼! 그리고 당신이 매수한 관리들의 명단도 있습니다. 이들도 모두 처벌받을 겁니다. 최 과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정원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가에 스스로 가서 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졸들이 당신을 잡으러 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최 과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최 과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말 바보가 아니었구나. 언제부터 계획한 거냐? 정원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의 장례식 날부터입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정원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오전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과부가 잡혀갔다. 포졸들이 최과부를 끌고 갔어. 10년 전 박진사님을 함정에 빠뜨린 게 최과부였대. 남편까지 독살했다면서.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가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깨끗한 선비복을 입은 정원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칠득이 아니 박정원 도련님이시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 바보 같던 칠뜨기가 사실은 박진사의 아들이었다니.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최 과부에게 땅을 빼앗겼던 이웃집 과부가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어릴 때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셨잖아요. 이웃집 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원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속여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곧 관가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최 과부는 살인, 문서 위조, 횡령, 고리대금 등 여러 죄목으로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정하게 취득한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정원이는 약속대로 최 과부가 빼앗았던 땅과 재산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참봉님, 이것은 3년 전 빼앗긴 땅 문서입니다.
도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웃집 과부님. 이것은 빌려주신 돈의 원금입니다. 이자는 부당하니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도련님. 어쩜 이리 선하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정원이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정원이는 부모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원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수를 갚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정원이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10년간의 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정원이는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도련님, 어디로 가십니까? 만석이가 물었습니다. 서울로 가려고 하네. 과거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그럼 저도 함께. 자네는 여기 남게나 누군가는 이곳에서 부모님 산소를 돌봐야 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도련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정원이를 배웅했습니다. 도련님, 건강하십시오. 과거에 꼭 급제하십시오. 훌륭한 관리가 되십시오. 정원이는 말 위에 올라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께 누를 끼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정원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10년에 걸친 치밀한 복수, 그리고 마침내 이뤄진 정의.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죠?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꿀단지 사랑방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